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자원, 바로 히토류죠. 미국이 최근 G7 정상회의 이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서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히토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반도체로 시작된 미중 간의 이 경쟁은 히토류 경쟁까지로 변진 상황이죠. 히토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레이더와 전투기 등 첨단 제품들부터 군용 무기까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인데요. 전 세계적인 히토류 채굴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9만 톤이었던 히토류 채굴량은 작년이죠. 30만 톤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히토류는 현재 중국이 매장량 1위 그리고 생산량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의 37%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생산량 또한 70% 이상 압도적인 양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채굴부터 재련 그리고 합금과 모터 제조까지 자국에서 모두 완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이 특징적인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 대표 기업이죠. 테슬라가 이 차세대 전기차 일부 품목에 히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페라이트 관련주죠. 상신전자와 삼화전기, 윤용 머티리얼 등의 주가가 무섭게 오른 바가 있죠.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히토류와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에서 이렇게 히토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페라이트, 오늘 또 페라이트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일 전문가가 이 부분을 이미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오늘 또 페라이트를 하나 더 섞어가지고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전문가님의 그 이슈 플로우가 빌드업이 돼가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이미 대놓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라이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페라이트가 들어갈까요? 잠시 후에 보고요. 관련주 그리고 투자 전략 함께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슈는 사실 페라이트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히토류를 깔고 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히토류보단 페라이트 관련주로 오늘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네네. 사실 저는 오늘 시장도 굉장히 수급이 좀 약하구나. 어렵다. 이번 주 내내 그냥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체력이 약한 이유는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장이 약했죠. 네. 부채 한도 협상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또 6월 중순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 방해가 될 만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연달아 있잖아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협상이 된다. 네.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또 FOMC 바로 또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지금은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보면은 대금이 거의 안 맞춰져요. 몇십억으로 상한가를 보내버리거든요. 그렇군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중구난방인 것 같고, 오늘 가는 종목들도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수소 갔다가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그 정도. 네, 갑자기 수소 갔다가 페라이트 갔다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좀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횡보 쫙 그리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뜬금없어요. 네, 뜬금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에는 종목 잡기가 굉장히 이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페라이트 쪽은 그래도 그나마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오늘 페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히토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겠죠. 저번에 한번 제가 다뤘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단 하나의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를 이제 이르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토류를 표현을 할 때 수천 가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제 색을 나타나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유로와 위조를 방지하는 형광 물질, 그다음에 방산 쪽에도 이 히토류가 들어가고요.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광섬유에도 들어가고 헤드폰 음파 생산하는 거, 열추적 미사일, 양자 컴퓨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진짜 4차 산업에 많이 들어가네요. 4차 산업의 꽃이다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소중한 원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히토류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자석,
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딱 보시면 나왔군요. 예. 네. 히토류 원소에는 F전자라고 하는 이제 전자들이 있어요. 예. 과학으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외부 자극을 받으면 네. 궤도를 오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합니다. 자극을 그러면서 받으면? 그렇죠. 자극을 예. 받으면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역시나 히토류의 가장 주목받는 용도가 자석인데 F전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거나 회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이용을 해서 영구 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구 자석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인 히토류가 사용이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인 히토류가 지금 무엇이냐라고 하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이제 네. 원소예요. 이게 뭐냐면 네오디뮴이 이제 쉽게 부서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섭씨 8속도가 넘으면 또 자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합금을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쪽에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 네오디뮴 자석이 3kg의 자석으로 300kg가 넘는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전기차는 가벼워야 되고 그렇죠. 가벼운 소재가 들어가면서 또 힘을 잘 받아줘야 되니까 효과는 폭발력 예, 있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오디뮴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도 결국에는 네오디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네오디뮴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이 전기차나 수소차나 차이가 무엇이냐? 모터를 돌리는 데 있어서 이제 저장된 전기로 돌리느냐, 아니면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돌리느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쵸.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UAM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UAM도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들에 다 이 모터에 네오디뮴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공통점이군요. 예,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터에 네오디뮴이 들어가고 예. 성능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게 자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오디뮴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히토류가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희소성이.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뭐 2019년 이때부터 네. 계속 히토류를 다른 데서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다각화시키는 예, 거죠. 중국이 지금 뭐 히토류 이 소재에 대한 부분들 기술력 지금 다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중국 외에 다른 것들을 또 계속해서 좀 뽑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히토류 공급망을 좀 다양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네. 때문에 그만큼 지금 히토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게 페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히토류를 대체하는 용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게 페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페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철과 산소, 그 다음에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네. 뜻합니다. 그래서 비철 금속 중에서도 자석과 비슷한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인덕션, 뭐 발전기, 전자장, 반전, 종면 그러면서 이제 쓰인 지가 오래됐어요. 쓰이긴 했군요. 예, 1950년대 냉장고 문 옛날 거 닫으면 네. 이게 열 때는 굉장히 이제 힘을 줘서 열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쫙 물려 있다가 추억이, 예, 예. 확 당기고 그 다음에 닫으면 갑자기 텅 닫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자석 때문에 그렇다. 페라이트 때문에 페라이트가 그렇다라고 보이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오디뮴보다는 성능이 많이 약하죠. 왜냐하면 네오디뮴 자석과 비교했을 때 부피 대비 자력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거밖에 안 그러면은 돼요? 전기차는 경량화가 핵심인 건데 그렇죠. 네오디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페라이트가 더 크게. 들어가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페라이트가 네오디뮴만큼 성능을 할 수 있을 건가? 그거 너무 꿈 같은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어찌됐든 페라이트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저거 히토류를 아예 배제시킨다. 뭐 그렇죠. 이런, 예. 히토류를 아예 이제 배제시키고 페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차를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페라이트로 그게 대체가 가능하다고? 과연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 건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테슬라가 그냥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허세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페라이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뭔가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머스크는 어찌됐든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결과 예, 보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자동차 기술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든 전기차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페라이트를 그냥
그냥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때 이제 히토류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페라이트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페라이트가 분명하게 무언가가 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수익성이 무언가 좀 발생을 할 수는 없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연히 반드시 발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워낙에 이제 히토류가 뭐 광물 대부분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제조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지금 다 규제를 먹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반도체 규제 먹여버리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은 히토류 쪽으로 당연히 이제 반발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때문에 이 히토류를 대체해야 되는 무언가가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발전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페라이트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페라이트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페라이트. 하지만 오늘 뭐 지금 이 순간에도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서는 시가총액 제일 작은 게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 종목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일단은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페라이트 코어를 이제 다루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의 이제 배터리 충전기, 그 다음에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 배터리 부품에 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페라이트 코어를 다루기는 하는데 페라이트 코어를 다루는 회사가 사실 적지가 않아요. 아, 많아요? 네, 수백 개의 경쟁 업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페라이트 코어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작네요. 아직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대화가 안 되네. 때문에 시장도 작은데 지금 현재 삼화전자가 경쟁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또 완전히 독점하는 그러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로 뭐 일본에 당장 이야기해보면 뭐 TDK, 그 다음에 JFE, 히다치 메탈 이렇게 있고요. 또 일본에 있군요. 그 다음에 뭐 중국, 대만 소재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들도 다 페라이트 코어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화전자가 완전히 독점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시장 규모도 아직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화전자가 지금 현재 이 애초에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지금 현재 이미 이제 기아에 이제 기아나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친환경 모델 부품에 대해서 또 같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출 비중이 거의 9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삼화전자가. 그래서 완전히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화전자 그리고 삼화전기 그 다음에 자화전자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자화전자도 지금 이번에 새롭게 이제 엮인 거죠. 대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페라이트 관련된 매출 비중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엮여 있다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갈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화전자는 지금 사실 시장에서 너무 많이 돌기는 했어요. 일전에 한 3,000원 구간에 있다가 지금 최근에 14,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5월에 갔네요.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그러면서 지금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가 수급이 다시 최근에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충분히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보다 저는 더 좋게 봤던 게 삼화전기였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삼화전자가 대장으로 움직였다가 삼화전기가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림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삼화전자는 너무 이제 이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매물이 좀 많이 쌓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삼화전기는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두 종목의 차이군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종목을 들어갈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접근할 만한 종목이 정말 많이 부재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화전기가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여서 저는 충분히 여기에서 갈 것 같아요. 급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이제 매물 구간이 현재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을 뚫는 거 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노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확실하게 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탑픽은 삼화전기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뭐 어찌됐든 지금은 테슬라
테슬라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가 뭔가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페라이트를 대체적으로 이제 내세운 거죠. 그렇죠. 페라이트만을 이용해서 만든 모터를 만약 공개를 했다. 막 이렇게 그렇죠. 해버리면은 이제 페라이트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페라이트가 난리가 날 거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반드시 기술을 발전시키겠죠. 왜냐하면 발전을 안 시키면 안 돼요. 히토류 대체지를. 그렇죠. 히토류는 지금 중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글로벌 정세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의 노선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대만을 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디 편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대중국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향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거를 이제 중국 쪽으로 좀 회복을 시킬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갈 거냐. G7의 방향에 맞추어서 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아, 중요하네요. 우리나라가 선택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G7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히토류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 무언가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아니면은 히토류를 무기화해서 너네 우리나라에 반도체 팔아라. 그럴 수도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네네. 거고요. 어찌됐든 히토류를 지금 중국이 쥐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휘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페라이트에서 생겨났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삼화전기와 삼화전자에 대해서 좀 더 리뷰를 좀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으로 조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말씀드렸듯이 멈출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대안으로 떠오른 게 페라이트인데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도 워낙에 좀 작고 아쉽죠? 예, 그러면서 그냥 기대감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렇게 페라이트를 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저게 그렇죠. 돼? 라고 의문점을 가진 거거든요. 저럴 수 있나? 예, 이런 히토류를 거죠? 대체할 예. 수 있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대안으로 떠오른 페라이트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무언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에서는 기대감만 작용이 될 거니까 기대감으로 인한 이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히토류가 또 대체되어야 되는 게 결국에는 환경을 정말 오염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히토류를 캐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히토류 만드는 데 있어서 네. 방사능도 생겨나고요. 아, 그래요? 환경 오염도 되기 때문에 참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참, 예.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는 어찌됐든 반드시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네. 그래서 지금 히토류의 이 대체 방향성이 페라이트로 떠올랐다라는 점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시장을 보는데 너무 오늘 시장도 재미가 없고 이번 주 내내 재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정말 이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그나마 보이는 것들은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여요. 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그나마 이제 한두 종목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이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렵네요. 체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지금 반도체도 쉬어가잖아요. 또 네. 반도체 쉬어가니까 갈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 시장처럼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시장도 녹록하지는 않겠구나. 아무래도 적어도 일단 FOMC 정도는 지나가야지 또 무언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6월 중순까지 물가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재미없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 이제 목요일 다 지나갔죠. 그렇죠. 오전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시장은 강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이제 화요일 연휴 지나가면 결론적으로는 6월 7일이니까 네. FOMC가 6월 15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금방 지나야겠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또 네. 일주일 정도는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질 거다라고 한다면 6월 중순까지는 되고 그런 식이죠. 6월 중순까지는 재미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좋은 거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급하면은 지금은 당하기 딱 좋은 시장인 것 같거든요. 그게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네. 확실한 종목만 접근을 노려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일론 머스크 CEO 때문에 페라이트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또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도 잘 알아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